과연 보존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보존 치료가 과연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지 보존 치료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보존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허리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시술,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주사, 물리치료 등등 각 요법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의 구간들, 그러니까 진행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허리 아플 때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찜질을 받는다든지 이런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든지 부항을 뗀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번이 보통 시술 혹은 주사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 대책이 결국에는 수술이거든요. 자, 그런데 수술을 결정을 하시려고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너무 잘 보셨어요. 자,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피하셔야 돼요. 자, 이 생활이 불가피하단 말은 내가 즉 한 발자국 아니 10발자국 이상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리 통증이 너무나 극심해서 나에 대한 삶의 질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공부는 하기 싫고 어떻게 방사통을 없애고 어떻게 통증을 없애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수술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방사통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려고 한다면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나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배워야 하는데, 막상 내 통증을 위해서 돈을 주고 뭔가를 배운다? 사실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통증은 그냥 병원 가서 수술 아니면 시술을 하고 나면 해결되는 건데 그걸 굳이 내가 왜 배워? 라는 관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려준다고 돈을 지불하라고 하여도 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과연 저 방법을 배웠을 때 내가 그만한 돈 가치를 할까? 이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반대로 무료 강의로 지금 저처럼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로 이렇게 풀어드려도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무료니까 내일 보면 되지. 그리고 무료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겠어? 라면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영상들이 아마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0가지에 대한 영상들 밑에서부터 위까지 쭈루룩 다 한 번씩 아니 3번씩 정도 정독을 해보시게 된다면은 분명히 얻어지시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영역들도 많을 거고, 반대로 이 3번을 정독을 통해서 내 보존 치료가 완벽히 이제 진행되어졌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존 치료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존 치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약 먹고서 버틴다, 이게 보존 치료가 아니고요. 보존 치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치료라는 것을 해줬을 때 보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존 치료라는 것을 너무나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존 치료라는 것을 그런 명목을 삼아서 단순히 그냥 진통제를 먹고 아니면 약국에서 받아주는 이런 약을 먹고서 그냥 하루하루 버텨나간다, 이걸 보존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보존 치료가 아니고요. 그냥 보존을 하는 거예요. 자, 보존을 하는 거에서 치료까지, 치료,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 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보존 치료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약을 먹으면서 버텨만 준다, 보존만 한다면은 당연히 도박입니다. 좋아질 확률 50, 안 좋아질 확률 50입니다. 자, 그러면 보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에 모든 영상들을, 보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영상들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한번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보존 치료가 진행되어지는, 즉 통증이 없어지는, 방사통이 없어지는 그 결과값까지 몇 달이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만성인지 급성인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인 데이터를 가져가 봤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거진다, 사라져요. 그러면 사라지는 데까지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아진 즉 통증이 없어진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 다음에 이 통증이 없는 상태를 또다시 우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통증은 완전 0이 돼요. 그러면 내가 보존 치료를 시작하고 끝나기까지에 대한 결과값을 좀 토대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통상적으로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통증이 0이 되는 데까지에 대한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고요. 그게 유지가 되어서 내 평생에 걸쳐서 유지가 되어지려고 한다면은 1년에서 2년 정도는 아프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지만 통증 자체가 0이 되어서 내가 통증이 없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말즉슨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몸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을 너무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뚱뚱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뚱뚱했던 상태에 대한 몸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빠지려고 하면은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요. 야, 나는 뚱뚱한 상태가 더 좋아. 너 마르지 마. 그냥 다시 나 좀 뚱뚱하게 만들어줘. 라고 신호를 보내면서 몸을 자꾸 방해시키고 괴롭히기 마련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통증이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있었던, 즉 방사통이 있었던 그 상태가 훨씬 더 내 몸에서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자꾸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그 현상 자체가 1년에서 2년 정도가 안 아픈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아팠던 그 상황 자체를 내 몸에서는 망각 시스템에 의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 몸은 안 아픈 상태로 이제는 기억을 하려고 하는 관성력이 생기고요. 그때부터는 안 아프고자 하는 이런 패턴 유형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방사통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 방사통이라는 것이 결국에 안 좋아졌을 때에 대한 답습력을 좋아질 때도 똑같이 따라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방사통 이야기에서 한번 드렸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는 보통 이러한 순번대로 와요. 첫 번째로는 그냥 한 번씩 허리가 욱신욱신 아파요. 그러다가 다리에 대한 저림이 와요. 그리고 뭐 발가락에 대한 감각이 이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리에서에 대한 묵직함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디스크가 터집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가 회복될 때는 디스크와 이 터졌던 그 구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가 묵직하다든지 그 다음에 발가락에 대한 감각이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이야기 드렸던 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좀 까먹어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두 번째 일어났던 그 관성력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첫 번째 일어났던 허리 묵직함이 또다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번이 마지막으로 통증 0이 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탓에 방사통마저도 좋은 방사통이 있고요. 그리고 나쁜 방사통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방사통이란 것은 내가 내 몸에다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취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즉 예를 들자면 내 몸을 외측 관근을 아니면 장경인대에다가 폼롤러, 럼블롤러를 이용해서 롤러를 열심히 굴려줬어요. 굴렸더니 갑자기 다리에서 저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방사통일까요? 나쁜 방사통일까요? 네, 이거는 너무 좋은 방사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저린 거는 더 안 좋아지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몸에다가 먼저 어떠한 특정한 행위를 했죠. 허벅지 바깥쪽에다가 롤러를 열심히 굴렸죠. 그러한 특정한 행위를 했는데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은 다리가 저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발가락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잘 쓰겠다는 내 몸의 일련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은 방사통과 그리고 나쁜 방사통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나 둘 이해를 하시면서 보존 치료를 이렇게 어떻게 나갈지 생각해 보신다면 보존 치료는 절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존 치료는 절대 오래 걸릴 문제도 아니랍니다. 보존 치료라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즉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숙제가 아니라 숙명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보존 치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진행해야 되는 하나의 숙명이라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몸이 통증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숙명에 대한 거를 얼마나 많은 주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롤러를 풀어야 된다면은 그 다음번에는 2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굴려도 되는 것만큼 이제 기간이 늘어날 뿐이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숙명이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던 하나의 사실 포인트점이라 한다면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보존 치료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아시고 보존만 하실 게 아니라 보존 그리고 치료까지 하셔서 정말 정확한 보존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빠른 회복, 허리 통증에서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